여러분 정약용의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산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신의 건강 상태나 경제, 사정, 가족 문제를 스스럼없이 털어놓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선비가 남긴 지혜가 여러분 평생의 지침이 되어드릴 겁니다. 마치 큰 방패막이처럼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르침이 되실 거예요. 저도 부모님을 보면서 자주 느끼는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은 참 솔직하고 순수하십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최고의 시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감춰라는 가르침을 남기셨거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경험도 많아지고 숨길 것도 없는데 왜 굳이 사생활을 감추라고 하셨을까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곱씹어보니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외딴 곳으로 쫓겨가신 거죠. 그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선생은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셨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 자신을 방어할 힘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체력도 있어서 웬만한 일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체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신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건강식품 사기까지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이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타겟을 정할까요? 바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선생은 한 노인을 보셨습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 꽤 잘 사는 양반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가세가 기울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심지어 그가 가진 마지막 재산마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건강 문제입니다. 물론 가까운 가족에게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까지 자신이 어디가 아프고 무슨 약을 먹는지 상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프네요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날 때마다 요즘 건강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당신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의 삶 전체가 질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재산 문제는 더욱 민감합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리지 말라는 옛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같은 이야기는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문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되었다거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결국 당신과 당신 가족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집안의 부끄러운 일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박 씨집 아들이 직장을 관뒀대. 이 이야기는 금세 박 씨집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박 씨집 아들이 문제가 있나봐로 변질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당신과 당신의 가족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과거는 과거에 두고 현재를 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지금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견해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도 크고 정치적 견해도 매우 다양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때는 말이야 같은 말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생활을 감춘다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결코 은둔자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생활을 감춘다는 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을 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탈 없이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재정 상황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의이고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진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또 다른 포인트는 품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품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삶의 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을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조용히 견디면서도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밝은 태도를 보인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어려움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학문에 정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 품위 있는 태도 덕분에 유배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비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존중합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의 신비감을 유지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을 아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로 인해 내가 손해볼 일은 없을까? 둘째, 듣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셋째, 질문에 대답할 때 간결하게 답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때요? 라는 질문에 30분씩 자신의 병력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히 답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넷째, SNS 사용을 조심하세요.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이 SNS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일상을 너무 자세히 올리거나 재산을 과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이 내용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을까?를 꼭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건 모두 좋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경계를 분명히 하면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세요. 사생활을 감춘다는 것이 어둡고 우울하게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되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여덟째,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곱씹고 후회하며 사는 것은 현재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당신만 간직하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만 조용히 실천하세요. 아홉째,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알리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은 가화만 사성자 허완슈천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죠. 집안의 불화를 밖으로 내보내면 당신의 가족 전체를 좋지 않게 봅니다. 열째,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이 잘됐든 손주가 명문대에 갔든 그것을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덕을 灑퇴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소리 없이 빛을 발합니다. 열한째, 남의 비밀을 지켜주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열두째,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 같은 것을 함부로 보여주지 마세요. 건강정보는 특히 민감합니다.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이용해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며 비싼 건강식품을 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열셋째, 유언이나 재산 분배 계획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유산 문제로 부모를 해치는 끔찍한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돈 문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유언장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작성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열넷째, 과거의 인맥을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을 알았어. 같은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열다섯째, 자신의 나이를 무기로 쓰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같은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여섯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마세요. 나는 곧 죽을 거야.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되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열일곱째, 젊은 세대를 비난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같은 말은 세대 간의 벽만 높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가였습니다.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감춘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키고 가꾸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많은 업적을 남기실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평가보다는 내면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100%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중용의 도라고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열지도 말고 너무 닫지도 말라. 사람들과 어울리되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맺되 경계를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준 사람도 있었고, 이용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활용해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사생활을 감춘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사생활을 감추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며 더 품위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감추는 것은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당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가 아팠는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품위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학문, 그분의 품격, 그분의 지혜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신 그 위대한 정신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 자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가꾸는 것.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혹시 불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낸 것은 없나요? 내일부터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덕을 쌓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미소가, 때로는 조용한 행동이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사생활을 감추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품위를 지키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정보가 넘쳐나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 축복을 지키는 방법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은 바로 사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품위 있고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은 적게 하되 의미 있게, 관계는 따뜻하게 하되 경계는 분명히, 내면은 풍요롭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세대를 살아가시는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신다면 그분들의 남은 인생에도 큰 방패막이가 되어드릴 겁니다.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우리 모두의 평생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